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부모를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없어서, 표현이 서툴러서 항상 뒤에만 서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차리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 서로 등을 지고 살아온 두 사람이 사진 한 장을 통해 뒤늦게 서로의 진심을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시간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없었다. 밥상 앞에서도 TV 앞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답답했다. 왜 한 번도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릴 적 성적표를 들고 가도 아버지는 잠깐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칭찬도 꾸중도 없었다. 그저 그 침묵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점점 멀어졌다.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직장을 얻어도 먼저 전화를 거는 건 늘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수화기 너머에서도 말이 없었다. 밥은 먹었냐?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라는 걸 그땐 몰랐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날도 나는 회사 회의 중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본 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그날 어머니가 말했다. 집에 가서 아버지 방 좀 정리해 줄래? 마지못해 들어간 아버지 방. 그곳에서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진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아버지 방은 늘 정돈되어 있었다. 쓸데없는 물건 하나 없이 마치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나는 옷장을 열어 계절 지난 옷들을 꺼내다 서랍 하나가 끝까지 닫히지 않은 걸 발견했다. 무심코 손을 넣어 서랍을 당기는 순간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낡은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흑백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다.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어깨가 반듯했고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다. 그 옆에는 내가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주 어린 나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쯤 운동의 날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내 뒤에서 허리를 굽힌 채 두 손으로 내 어깨를 꼭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상했다. 기억이 없었다.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낯설었다. 사진 뒤편에는 연필로 눌러 쓴 글씨가 있었다. 아들이 처음으로 1등한 날. 말은 못했지만 이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말 한마디 없던 사람이, 감정을 숨기던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남겨두고 있었다니. 그날 밤
나는 사진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병실 불은 꺼져 있었고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다. 아버지 얼굴이 사진 속 젊은 모습과 겹쳐 보였다. 그제야 처음으로 떠올랐다. 어릴 적 운동의 날, 아버지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왔다는 사실을. 그날 아버지가 내 손을 놓지 않던 이유를. 나는 아버지를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사진 한 장이 그동안 외면해온 아버지의 시간을 조용히 꺼내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났다. 의사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내가 말을 걸자 아버지는 고개만 천천히 돌렸다. 여전히 말은 없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그 사진을 꺼냈다. 이거 어제 아버지 방에서 봤어요. 아버지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무엇을 참고 살아왔는지 느껴졌다. 그때가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낮고 떨려 있었다. 회사에서 그날만큼은 어떻게든 나오고 싶더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사한테 혼나면서 조퇴했지.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날 내가 아버지 손 꼭 잡고 안 놓더라. 그 말에 눈앞이 흐려졌다. 아버지는 사진 뒤편에 적어둔 글을 기억하고 있었다. 말로 하면 부담될까봐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괜히 기대하게 만들까봐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여있던 내 서운함이 조금씩 풀어졌다.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아서 말이 없던 게 아니었다. 사랑했기 때문에 조심했던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힘이 없었지만 그 손 안에 말 대신 쌓아온 시간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제야 늦게 알게 된 진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병실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나는 아버지 손을 놓지 않은 채 괜히 창밖만 바라봤다. 이 침묵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나를 많이 답답해했지. 질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는 말투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주는지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뜻밖의 말이었다. 칭찬이란 걸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잘했다는 말 대신 그 정도면 됐다가 전부였어. 아버지는 자기 얘기를 처음으로 꺼내고 있었다. 나는 그게 싫었는데 숨을 고르며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막상 아버지가 되고 보니 똑같이 살고 있더라.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다. 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받은 대로 사랑을 건네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다칠까봐, 기대가 짐이 될까봐 항상 한 발 뒤에만 있었다. 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걸 알았다. 아버지,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평생 처음 듣는 사과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늦은 고백을 하고 있었다. 사진 한 장이 닫혀있던 시간을 열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었다.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내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서 있던 아버지. 아무 말 없이 내 가방을 받아들던 손. 그때 나는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다.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말이 없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서는 조금씩 밀려나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 다시 갔을 때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도 할 말 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믿지 않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만 했고 인정받고 싶어서 혼자 애썼어요. 말을 하면서 목이 점점 잠겼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니까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달랐다. 도망치는 침묵이 아니라 듣고 있는 침묵이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점점 말을 안 하게 됐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가 너를 너무 혼자 두었구나.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서 있었다.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서로의 가슴에서 천천히 빠져나오고 있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조금씩 병실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어머니는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아버지 방 열쇠를 내게 맡겼다. 아버지 옷 좀 가져와 줄래? 나는 다시 그 익숙한 방에 들어섰다. 이번에는 괜히 더 오래 서랍을 열어보게 됐다. 사진이 들어있던 봉투 아래에 작은 수첩 하나가 함께 들어있었다. 회사 로고가 찍힌 아주 낡은 수첩. 첫 장에는 날짜와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들 운동회 반찬했다. 그 다음 장. 야근. 그래도 오늘은 아들이 웃었다. 나는 수첩을 넘길수록 숨이 막혀왔다. 승진해서 밀림. 괜찮다. 집에 가면 된다. 아들 학원비. 이번 달은 내 용돈 줄이자.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불평도 없고 원망도 없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선택했던 수많은 포기들. 나는 아버지가 말이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말로 꺼내면 견뎌온 시간들이 무너질까봐. 그래서 아버지는 글로만 남겨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병실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수첩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다.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한테는 이게 아버지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평생 삼켜온 아버지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퇴원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는 아버지를 보며 나는 문득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을 떠올렸다. 늘 앞에서 끌어주기보다는 뒤에서 밀어주던 사람. 내가 넘어질까봐 멀찍이 서서 지켜보던 사람.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항상 멀리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집에 가면 사진 액자에 넣어둘까 한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좋네요. 잠시 후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힘들 땐 말 안 해도 된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다. 그냥 와서 밥만 먹어도 된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 깊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집 앞에 도착해 아버지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예전보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지만 그 등 위에는 내가 몰랐던 수십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 등을 부담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다.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아버지는 거실에 작은 액자를 세워두었다. 그 안에는 그날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젊은 아버지와 어린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던 사진. 아버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이 사진 말이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다. 그땐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너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조용히 울렸다. 나는 아버지 옆에 서서 같이 사진을 바라봤다. 아버지, 이번엔 내가 먼저 말했다. 이제는 저도 아버지처럼 누군가의 뒤에 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말로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이제야 그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늦게 알았지만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같은 속도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말은 적어도 마음은 이제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